안녕하세요. 저 프린트 하나 또 오늘 준 거 있지요. 그거는 이쁘게 만들었지만 머릿속에 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요 세 가지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정비 사업에 정비 사업이란 게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누가 하는지 개념,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돼요. 요 프린트 하나도 머릿속에 못 집어넣으면 그러죠. 말도. 그리고 지금부터 줬는데 10월 달까지 못 외우면 비정상이다는 거. 그래서 이건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새도 좀 강의하면서 보면 공부를 진짜 공부를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 많이 해요. 시험 공부의 엄중함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라는 것은 오지선다 중에 답을 맞춰야 되는데 정말 헐렁헐렁 공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제별로 10번 이상은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프린트 준 거 있지요? 저거 소리내서 정 안 되면 집중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거 소리내서 10번 정도만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저 중요한 부분에 뻘겋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죠? 뻘겋게 다 만들어서 저 흑백으로 복사하는 거, 우리 복사기 전부 다 그 병원에 의료기기 리스 하듯이 다 리스예요. 워낙 뭐 800만씩 하고 이러니까 뭐 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흑백으로 나가면 싼데 칼라 이거 겁나 비싸요. 그 얘기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칼라로 줘도 되는데, 저 진짜예요. 1월 달부터 칼라로 안 나갑니다.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칼라를 줄 때 가지고 계시다가 1월 달에 신빙 들어오면 나 칼라다 하고 자랑하는. 오늘 247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힘든 과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책 미리 받으신 분 있네요. 책 안 받았나? 디자인 비슷해서 교과서 받은 사람은 없고요. 그래 뭐 미리 저 골치 아프게 저거 무거운 거 할 필요 없고 들어보니까 그냥 묵직하고 애기 머리통만큼 무거운데 저걸 다 집어 넣으려니 소고기를 저렇게 먹으라 해도 며칠 걸릴 텐데 저걸 집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로 뼈다구 잡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저 요약집으로 뼈다구 잡고, 그 247페이지에 법 제목을 보시면은, 법 제목, 여러분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끼리는 같은 분단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뚝뚝 떨어져서 앉으세요. 자꾸 수업 시간에 속닥속닥 자기들끼리 떠들어 사서 당최, 그리고 이름 써놓고 여기다 오른쪽에 순돌이 엄마 떠들었으면 철수 엄마 같이 떠들었으면 이렇게. 24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있지요.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 밑에 용어 정의해가지고 이번에 정비사업이라고 있나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입으로 많이 떠들어야 돼요. 어차피 부동산 할 때도 필요하니까. 자, 박스 안에 제일 첫 번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한 장 넘어가서 두 번째는요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재건축 해서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는 뭐예요? 좀 전에 책 세 가지를 읽어보시라. 금방 읽어본 책의 내용이 몇 가지 있나요?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잖아. 그러죠? 곤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질문을 한다가 아니라 입에 떠들어 보시라 하는 얘기. 입에 떠들어. 그래서 좀 전에 정비사업 종류 세 가지, 쳐다보지 말고요. 일단 정비사업 종류 몇 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사업? 두 번째 게 재개발 사업, 세 번째 게. 자, 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만 외우면 되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세 개 사업을 개념부터 시작해서 누가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냅니다. 학개론에서도 낸 적도 있고
개념을 설명해 놓고 이건 뭐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단 밑에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있지요.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재개발, 아니 248페이지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새 건물을 철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운 도시개발 사업 배웠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짓기 위한 땅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땅을 공급받아서 건물 지었을 때 야네들이 노후 불량화되면 철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법적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여야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에 용어가 쫙 있고, 도시정비법은 29회는 용어 나왔구나. 시설,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용어를 꼭 하나 냅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정리한 대로만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이 도시정비법은요, 절차를 묻는 문제가 7번 나왔어요. 7번. 화살표 있죠, 화살표. 재개발 시행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대로 된 거 골라봐라. 그러니까 법마다 공부하는 각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 주택법은 주제별로 따박따박 외우면 되고, 개발법, 정비법은 전체를 쭉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있나요? 그래서 저 밑에 공의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은 시험 안 나옵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 짠다.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있나요? 자, 그러면 정비계획이 먼저, 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지금부터 본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순수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이 부분 내가, 이게 공법을 그래도 올해 시험에서 있잖아요. 원래 항상 정비법이 제일 어려운데 야가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은 얘가 쉽게 나오고 개발법이 지역적으로 나오고, 내년엔 반대로 나와요. 얘가 어렵게 개발법 쉽게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법이요? 무슨 법? 무슨 주거? 법 제목 하나 이렇게 힘들게 나왔어야. 무슨 법 하냐니까. 정비사업이요? 재개발이요? 여러분 진짜 객관식 그거 맞춰야 돼, 그죠? 대화가.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법인가요? 그랬더니 재개발. 뭘 물은지를 몰라. 그래서 법 제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렇죠? 정비법. 여기서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나오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어느 선생이든 간에 이거는 고득점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너무 지엽적인 박스가 많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낼 수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절대 뭐 인공지능이 와도 다 못 외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내지 4개 정도 맞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법에 따라 아까 정비사업 3가지 있으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짜는 게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요 정비 기본 계획 짜지면 여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을 짜가지고, 요 정비 계획 짜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요. 정비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식을 나올 때 출제할 때 이 순서로 낸단 말이에요. A형에서 보면 뜬금없이 저 뒤에 청산이 1번으로 나오고 조합이 2번 나고 이러질 않아요. 이 순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흐름을 얘가 뭘 묻는지를 알고 지문을 읽어야
내가 이게 그림이 잡히는 거라.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서울시에서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물론 5년 좀 있다가 손을 봅니다만은 정비 기본계획을 짠다. 옛날로 치면 재개발 기본계획이었다고요. 옛날에는 도시정비법 만들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제일 먼저 짜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할 때 쉬운 거는 10년 단위로 외우고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오케이. 이런 거는 디피컬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10 빼기 5가 얼마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죠? 더하기 빼기가 어려운 거지. 자, 몇 년 단위로 짠다고? 10년. 몇 년마다 손보고요? 5년. 그렇지. 암기를 해야 돼요. 모든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정비 기본계획 짜놨다. 그러면 25개 구별로 거기 맞춰서 정비계획 짜는 거예요. 정비계획 짜서 서울시장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을 들어가자. 이렇게 정비사업. 아까 우리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 3가지. 일단 주거나서 하나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개발사업. 그 다음 세 번째가 재건축사업. 항상 머릿속에는 이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항상 머릿속에,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 그놈이 요 핵심이에요, 핵심. 가장 핵심. 그러면 요 3개 사업을 할 때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셋 중에 여러분 대충 초보 눈으로 볼 때 이 셋 중에 몇 번이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재개발입니다. 야가 주로, 그래서 절차 물을 때는 대부분이 재개발로 시험을 냅니다. 재개발로 시험을. 그래서 재개발 이렇게 요 놈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거든. 그 유명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놈은 조합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조합 만드는 절차가 나와야 돼.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세요. 그 254페이지가 정비 계획 수립이 중간에 있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정비 구역 지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 정말 잘 안 잡아 놓으면 조금 헤맨다는 거.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은 256페이지에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있나요? 우리 왜 지난주에 개발법 배울 때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불도저 밀어야 되잖아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그럴 때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등등등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받고 하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똑같아요. 정비구역하고 개발구역 안에 허가대상 허가 예외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란 단어 빼고. 그러면 둘 다 시험 내는 거 아니겠네요, 그죠? 둘 중에 하나 내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발구역 안에 허가대상 골라봐라, 정비구역 안에 허가대상 아닌 골라봐라, 내겠냐고요. 둘 중에 하나 내지. 똑같으니까.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비구역의 해제라는 거 있나요? 구역 풀어버려요. 지난주에는 개발구역이 3년 내 거시기 안 하면 뭐 풀린다 뭐 이거 설정이 있었잖아요. 그 요거는 자동으로 풀리는 게 없어. 해제해야 되는 거. 직권 해제도 있고. 그래서 박스 고놈은 3, 2, 3, 2, 3, 5 딱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10달을 할 텐데 이걸 못 외우면 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257페이지에 박스 있죠, 큰 놈. 1번에 끝에 보니까 몇 년? 3년. 2번에 1, 2, 3, 4, 4개 있잖아요. 그죠? 2, 3, 2, 3이잖아요. 3번은 몇 년? 5년. 3, 2, 3, 2, 3, 5. 어째 떠들다 보면요. 3, 2, 3, 2, 3, 5. 이게 입에 붙을 거 아니요? 몰라도 괜찮아요. 3, 2, 3, 2, 3, 5. 그죠?
그러다 보면 답이 툭툭 나와요. 자, 한 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라고 있나요? 그래서 추구환경 개선 사업은 그 박스에 오른쪽 1, 2, 3, 4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재개발은 이렇게 하고 재건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거를 이제 시험을 턱 바꿔서 시험 내고 막 단어 바꿔. 재개발은 건축물인데 주택으로 바꿔놓고, 재건축은 주택인데 건축물로 바꿔놓고, 환지 안 되는데 환지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막. 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261페이지를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앞에도 주거 환경도 나왔겠구나. 259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정비사업 시행자라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라고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누가 하시나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261페이지까지 가면 그 재개발 재건축 시행자 있지요. 세 가지 사업을 법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중개업자가 아파트 단지 안에, 목동 아파트 안에 이제 저 부동산 하는데, 우리 동네 재건축 들어가는데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하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재건축해줘요? 서울시에서 왜 해요? 그러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라 하면 법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거 아만 봐도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라 하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부담금 내야 되겠죠? 내야지.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환지 방식은 땅 주인들이 하잖아요. 조합 만들어서. 그때 그 경비 1천억 든다. 1천억. 그 돈 어떻게 마련한대요? 개발 사업을 하는데 1천억이 든다. 1천억. 그 돈은 어떻게?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나? 돈 없다고. 그래서 땅을 그래 좀씩 떼어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한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 땅을 채비지를 한다. 그러죠?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점점 발전을 하고 거의 부동산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뭐 이렇게 소박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격증을 따야 뭐 전문가든 뭐든 할 텐데.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262페이지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나오나요? 와,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잖아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요. 별 좀 제발 좀 그만 그리세요. 별에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면 별. 별부터 그러나 몰라. 타고난 것 같아요. 그죠? 그 어차피 기본서 나와가지고 바깥에 보셨어요? 이거 버릴 텐데 뭐 들라고 벌부터 그리고 있고, 그게.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 가끔 큰 스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 밤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냐고. 그죠? 내 손가락 끝을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저 달을 보라는, 스님 손가락이 왜 그렇게 거시기 통통해요? 이러지 말고. 별이 중요한 게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니까, 내용이. 그래서 조합 추진위원회라는 거 있나요? 지난주에도 왜 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조합이 있었지요? 몇 명 이상이 발기 모임해야 된다고?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 만들죠? 거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도시개발은 추진위원회가 없어. 여기는 있어. 여기는 5명.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 그리고 오늘 동의 참 맛을 알 수 있다 그랬죠? 동의란 어떤 것이 있는가? 전 세계 동의가 다 모여 있어,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장 넘어가면 264페이지 조합 설립인가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쫙. 야, 이 조합 진짜, 이 부분 진짜. 여러분 지난주에도 개발조합에 임원의 결격 사유 있었지요?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 있지요? 이거 똑같이 나와요. 거기 266페이지에 임원의 결격 사유라고 있나요? 걔들 박스 안에 앉아서 손 흔들고 있잖아요. 반갑다고.
지난주에 보고 또 본다고. 어리버리 삼총사하냐? 똑같다니까? 근데 5번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 놈이 추가가 한 놈 돼서 한 놈. 그러니까 그런 거 알면 되는 거예요. 켜켜이 하다 보면 공부가 쌓이거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무슨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지난주에 나온 건 실시 계획. 오늘은 시행 계획. 실시 계획인가? 시행 계획인가?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거 재개발, 재건축할 때 사업 시행인가 떨어졌고 사업 시행인가 받으려고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269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 나오나요? 그러면 법조문 순수가 사업 절차 순서인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인가가 먼저? 그렇죠. 사업 시행인가가 먼저 조합 설립인가가 먼저? 갈등할 것도 없어. 조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조합 이름으로 하겠다고 시행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인가라는 것은 건축허가거든요. 건축허가 받아야 건물 지을 거 아니야. 그래야 관리처분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묻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시험 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만들려면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요. 밑에 분양 신청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270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이라 해서 밑에 관리처분 계획 내용 나오죠. 그 박스 프리딩딩 있잖아요. 그 내용은 그거는 시험을 떠나서 우리 기본이다 하는 거. 그 박스 내용 있죠, 그거. 그건 줬다 폈다 해야 돼요. 중개업자 여러분.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공부는 좀 전투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리처분계 기준이 있죠. 더 당연하지, 이것은. 자, 여러분 얼굴 표정. 아직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도 안 돼. 이게 다 어떻게 해야 하는 표정이에요. 그런 자체가 발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대답하다 보면 되겠지. 그러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시험 매년 나오는 건데, 그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273페이지가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라고 있나요? 그럼 끝났지,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가 재개발, 재건축 공사 끝났잖아요. 청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이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이요? 왜 5년이라고 그랬는데요? 공법이니까. 그거 보니까 오른쪽에 소멸시효 줄 쳐져 있죠? 깜짝 놀랍니다. 줄 친 책을 팔았다고, 줬다고. 여러분 줄 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 오늘 배웠는데 왜 줄 쳐져 있지? 놀란 거 아니야? 다 학원에서 알아서 줄 쳐서 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빨간 펠로 줄 다 쳐주고 준 거지. 여러분 줄 친 적은 없잖아요. 기억 안 나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머릿속에 보세요. 아까 정비사업 종류 몇 개? 3개. 그럼 이 아내들이 이제 요 주거 환경 개선사 위치를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오랜만에 했더니 위치를 감을 못 잡았네. 여기다 잡으면 얘가 모자라서 안 돼요. 요쯤에서 잡아야 돼요. 요쯤에서 정비사업. 이 3개의 정비사업 중에 이 1번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잖아요. 1번은요, 누가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절차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자, 2번이 재개발 사업. 국토교통부 나라에서는 재개발을 더 좋아할까요? 재건축을 더 좋아할까요? 느낌에 둘 중에 어딜 더 억제를 하고 싶을까요?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건축은 해봐봐야 재건축 단지 안에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25층 아파트 철거하고 25층 지었다. 그러면 2000세대면 그 사람들이 공사기간 주변에 전세 구하러 댕길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전세난만 자극을 하고 자꾸 집값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안 나오잖아요. 25층 철거하고 25층 1:1 재건축이 원칙이니까. 그러면 새로이 공급하는 물량도 없어. 그런데 재개발은 노후된 단독주택지 있잖아요.
이런 빌라 있는데 이런 데를 철거하고 15층, 20층 아파트를 지어요. 용도를 변경해서. 그러면 3층까지 조합원들 분량이면 나머지 일반 분양분이잖아요.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 되는 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가격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정답이 헷갈리면 자꾸 억제를 하고, 안전진단도 재건축, 자꾸 억제를 하고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재건축 쪽이에요. 재개발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세 개 사업 중에 얘는 누가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외에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일단은 법 조문 관계없이 있잖아요. 누가 하는지, 누구를 하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걔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얘들이 한다로 돼 있거든요. 누가 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볼 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20인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는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해야 돼요. 그러면 조합 만드는 절차 있겠지요. 조합 만들어야 돼.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 이름으로 바야흐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사업의, 그렇지, 시행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조합 설립 절차가 나올 텐데, 조합을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고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시장운수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요. 그 시장운수구청장을 줄여서 시장운수 등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놈도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거든. 인가 고시를 해요, 구청에서. 그러면 그로부터 날짜 좀 이따 얘기하고 120일 내에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주거든요. 고시를 해줘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려면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분양 신청을 먼저 받아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하라고 통지를 다 해줘요. 조합원들한테. 그 전에 조합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라고. 30일 이상 60일 요 사이에서 기간을 줄 거란 말이에요. 분양 신청하라고.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면 그 결과대로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을 조합원들 중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거나 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보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청산해서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다 받았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드디어 관리 처분 계획이란 걸 만드는, 아까 교재가 그렇게 됐잖아요. 관리 처분 계획 만들기 전에 미리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분양 신청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허가받은 사업 시행자입니다. 드디어 내가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줬네요. 사업 시행인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때는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분양신청 통지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상 입으로 대답하려고 그러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뱉어야 돼. 뱉으면요 책이 정말 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잘 안 외우고 그냥 대충 공부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 방법 바꿔야 돼요.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선명. 10번이고 20번 읽어가지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드디어 뭘 만든다고요? 이게 바로 환지 계획 같은 거예요. 분양 계획. 요것도 만들어서 또 인가를 받아야 돼. 시장운수 등에게 가서. 그리고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안에 주택 건물 있잖아요. 철거는 언제쯤 철거할 것 같아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에 후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그 효과 물어볼 때 바야흐로 철거 들어간다. 철거 공사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1000세대 아파트 철거를 하는데 거기 조합원들이 거기서 여전히 배 깔고 누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도저 가지고 다 뽀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공사해야 되니까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 권리자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나가달라.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객관식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종전 땅 건물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마라.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사용 수익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됐다. 준공인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고시. 이 옛날에는 이제 분양처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 써요. 그 다음에 줄 거 주고 받을 게 받는 게 청산 들어가거든.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 수익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절차를 가지고 주물주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맨 밑에 내가 이거를 저기 책에 날렸나? 이게 접어나가구나. 274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있지요. 274페이지 맨 위에, 그렇죠?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말은 옛날로 치면 분양 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업이 복잡해지면서 분양 처분이라는 단어를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용어로 바꿨을 뿐이에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분양이라는 걸 왜 단어를 안 쓰냐면은 우리 아파트 청약 통장 있지요.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 통장으로 분양 신청했잖아요. 당첨됐지요. 그 분야하고 헷갈릴까 봐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분양이고, 여기는 기존에 내 집이 있었잖아요. 다시 새로 지어서 내가 돌려받는 거거든. 그래서 건설회사가 소유권 취득했다가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 넘겨준다. 이전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뼈다구가 나왔고 다시 앞으로 가면 247페이지 하단 보면은 용어 정의에서 정비사업이라고 나오죠. 한번 볼게요.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 해놓고, 자, 첫 번째, 이 세 개가 원래가 정비사업이 6가지였어요. 작년, 재작년도에 법 개정에서 3개로 줄인 거예요. 그럼 6개일 때는 정비사업 개념을 가지고 5개 만들어서 틀린 골로쇼 낼 수 있었잖아요. 지금 못 내지. 오지선다가 안 나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박스 처리해서 개념을 넣어놓고 옛날 없어진까지 다시 다 동원해가지고 다음은 무슨 사업에 관한 설명이냐 하는 문제.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뭘. 그러죠? 이 셋 중에 아닌 걸 찾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써먹냐면 1번은 참 지문이 너무 길거든. 잘 안 써먹어. 2번, 3번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용어 있잖아요. 딴 거하고 막 섞어서 5개 만들 때 둘 중에 하나 탁 바꿔놓습니다. 일단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험한 얘기 다 들어가요. 저 달동네 판자촌 이런 데 미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판자촌 많습니다. 여러분 저 뉴스 보면은 가끔 왜 크리스마스 되면 대기업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산타크로스 모자 쓰고 연탄 배달해주는 그런 광고 비스무리한 나오잖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도 광고를 촬영했다는 게 현실 그렇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탄 갈아봤어요? 그게 거시기한 과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연탄 잘못 갈면 2개 붙어요. 그럼 칼로 떼어야 돼. 얼마들은 자꾸 잊어먹고 칼질해 놓고 딴짓 하다가 칼이 뻘겋게 돼요. 그런 적 없죠, 여러분? 저 연탄 많이 갈았는데 아들 셋 중에 둘째 자다가 연탄 갈 일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몸 안 좋으시면 뭐라 하세요? 낮 깨워요. 맏아들은 가면 못 깨우잖아요. 막내 너무 어리다고 나보고 깨워요. 연탄 갈고 와라. 그래서 저 말없이 연탄 갈고 옵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저렇게 어디 가면 항상 둘째 데리고 갑니다. 굳은 일은 다 저보고 시켰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연탄 갈다. 그래서 지금 기관지 안 좋은 거 그때 연탄 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아니, 연탄 갈고 붙으면 또, 오늘 연탄 붙으면 어쩌나 이렇게 물어보면, 야, 칼 가지고 이렇게 뛰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내가 다 뜯어서 연탄 저 바깥 다 버리고 우리 식구들 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식구들 다 근사하고 살았어요. 먹여 살리고. 자, 일단, 험한 얘기를 다 나오는 게 주거 환경에서. 저는 소년 가장이었다 하니까 분위기 엄숙해지네. 소년 가장이었어요. 제가 연탄 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 같아 보이죠. 자, 247페이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나오잖아요. 자, 험한 단어 3가지를 찾아야 돼요. 달동네 판자촌 민원 사업이다 생각 깔고 가면 보여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저소득 주민들은 산 꼭대기에 살아요? 산 밑에 살아요? 자, 평지에 전철 가까운 데 사나요? 그러죠? 전철도 안 들어가고 버스도 못 올라가는 저 산 꼭대기 살잖아요. 달동네에. 그럼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대요.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대요. 그죠?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한다. 자, 이 정비 사업 3개 중에 한번 봤잖아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고 돼 있지요.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고 돼 있지요. 아니요, 극히 열악이죠. 그거 어디 열악하다고 돼 있어요?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지요. 뭐를 봐도 제대로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반 시설이 보세요. 열악하다고, 극히 열악하다고.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해요? 과도하게 밀집해요? 그럼 나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도로 이런 게 없어. 그냥 달동네 보면 골목 올라간다니까.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과도하게 밀집하고 이런 데를 미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 환경 개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세요.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좀 전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며요. 그래,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직접 조합, 그 복잡한 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조합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거는 절차가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있지요. 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조합이 나온다 그러면 틀려버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왜 조합이 안 된다고? 나 같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합은 먹는 건 줄 알아요. 언제 추진위원회 만들고 언제 조합 만들고 조합장 뽑고 돈 내라고 조합 사무실 하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한다 안 한다? 시장 운수 LH공사 등이 직접 한다. 오케이? 자, 한 장 넘어가고. 그럼 저 뒤에 누가 하는지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지요. 자,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라고 되어 있지요.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동그라미 하고 공업지역 동그라미 해요. 어디에서?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상업, 공업 나오죠. 이게 바로 옛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에요. 예전에 재개발은 3가지가 있었다고요. 재개발 자체가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야말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러니까 주택 철거하는 주택 재개발, 상가 철거하는 상가 재개발, 공장 철거하는 공장 재개발이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재개발로 됐으니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한단 말도 넣어줘야지. 그걸 알고 나면 얘를 잡고 재건축으로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면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계약 열악이요.
그 다음 재건축을 봐봐요.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양호해요? 양호하네. 그러죠? 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하다. 자, 공동주택이라는 단어 나왔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저 목동의 7단지 아파트 저놈 있죠, 저놈. 저거 오래돼 철거하면 저게 재개발이가 재건축일까? 자가 재건축이지 공동주택이 노후된 게 밀집하고 있는 것. 저건 재건축. 그러면 보세요. 30년 전에 2000세대 아파트 지을 때 2000세대면 세대별로 식구 그 당시에 5명만 살아도 10,000명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죠? 10,000명이 들어오는 아파트 새로 지을 때 도로, 도시가스, 공원, 유치원,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을까? 갖췄겠지. 그 기반시설이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시설이 열악할까 양호할까? 양호하지. 그럼 머릿속에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재건축은요, 그 아파트를 새로 짓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새로 손을 안 봐도 돼.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관, 수도관만 바꿀 뿐이고 새 걸로. 그런데 재개발은 노후된 재래시장들 있지요. 재래상가들, 오래된 공장들, 오래된 단독 빌라 철거한 사업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도로가 정비할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할까 열악할까? 열악하지. 그리고 노후불량한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 데를 구역 지정해서 철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동네는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극히 열악해요? 극히 열악하지. 그러면 개념 가지고 물어볼 때 기반시설만 가지고도 답은 나와. 그러죠? 재건축 시설이 양호, 재개발은 열악, 야들은 극히 열악. 나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 난 얘 할 때마다 얼굴도 불쌍한 표정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저소득 주민들이 막 시설 극히 막 과도하게 막 해가지고 막 여기는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려. 옆집까지 조용조용 얘기도 다 들려. 뭘 할 수가 없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젓가락 소리 다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은 험한 얘기 다 나왔죠. 3가지. 자, 그럼 맞춰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개념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지역, 요거는 이제 주거 환경을, 그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지정에 철거하니까 도시기능 회복,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는 시설이 그럭저럭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있지요. 야들이 밀집하고 있으니까 철거한 사업. 이제 개념이 와죠, 이제. 그 개념이 오늘 프린트 준 거 있죠, 저놈. 프린트 준 사업의 3가지 사업의 맨 첫 번째 나온 박스가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활자가 눈에 보인다고요. 아까하고 다르죠, 확실히. 그러니까 막연하게 줄치는 공부는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여러분 진짜로 초조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여유를 가져야 돼. 먼저 기본적으로 개념 파악하고 예를 알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요, 시한에게 집중이 된다고. 근데 모르고 책을 보면 앞만 봐도 집중이 안 돼요. 진도가 안 넘어가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좀 외우고 다시 보면 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정 단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 틀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일단 머릿속에 정비사업 종류 몇 개? 3개 있다는 거 하고 각각의 개념 정도는 구분할 실력이 됐죠? 침튀네. 실력 됐어요?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노후불량 건축물 있지요? 얘들 가만 놔둬도 돼. 문제 없어. 자, 오른쪽에 4번, 가로 4번에 정비 기반시설 줄치고 5번에 공동이용시설 줄치는 거예요. 참 이런 어이없는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주워 먹으면 돼요. 거기 4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뭘로 분류? 당연히 기반시설이지. 그러죠? 개인들이 이거 가지고 있나요? 동네 주민들이? 그건 아니지. 그럼 동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있지요? 걔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 시설 섞어 놓고 틀린 거 찾아봐라 하면 이런 거야말로 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9번 토지 등 소유자란 이런 말 나오죠.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이게 여러분요, 지금 나오는 단어가 토지 등 소유자란 말 나왔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환지 쪽에는 내가 민감해서 그 정도 얘기 안 했는데, 환지 쪽에서는 도시개발에는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냐? 토지 소유자. 이거는 토지 등. 재개발, 재건축은 저 건축물, 아파트, 주택을 가진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지 지분이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요 속에 들어가야 조합원 될 수 있고 분양하고 청산하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정비구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이거 왜 얘기를 안 해요? 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보다가 그죠? 그런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셔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나왔으면 저거 무엇이 하면 될 텐데 계속 가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못 바꾸냐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인지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우리는 중국 놈인지 일본 놈인지 우리나라 사람들 알잖아요. 그 희한하게 일본 놈들은 거의 아베 수상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야박하게 생겼어요. 중국 놈들은 왕서방처럼 생겼잖아요. 시진핑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단정해. 유럽 사람들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행객들 단체 여행객 보면 저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안 됩니다. 그 현지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요. 가이드가 이제 쫙 일본 애들 모아놓고 있잖아요. 자, 깃발 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백인 가이드니까 비슷비슷 생겼잖아. 걔가 화장실 간 척하고 딴 놈이 와서 깃발 두고 가면 그 깃발 따라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 30까지 오세요. 다 와 있어요. 줄 딱 서가지고. 가이드 올 때까지 가만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30까지 오세요. 없어졌어요. 오지를 않아요. 각자 알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떠들고 다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깃발 간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일본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가 알아서 깃발 들고 와요. 들고 갑니다. 가이드를 끌고 다녀요. 일본 애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줄 서 있으라면 그대로 있는데요. 몇 시간째 그대로 있고 몇 시가 오래 하면 딱 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 서라 그러면 줄이 없어졌어요. 알아서 구경 다 하고 와요. 그래서 보면 댕기는 거 보면 와그라고 시끄럽다든가 또는 막 질서없이 댕기면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보다 더한 놈은 짱깨들이고. 자, 그러면 세계 사업도 중에 보세요. 정비구역 안에 별별 권리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땅 건물의 소유자도 있고 여러분 배웠으니까 소유자, 그 다음에 어떤 권리자들? 지상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땅 건물의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나요? 땅의 유치권도 있을 수 있어요? 토지의 유치권? 토지의 유치권도 돼요? 건물에도 유치권 돼? 유치권이 뭔지는 알아요? 몰라. 하여튼 유치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토지의 유치권 되냐고 물었으니 나중에 대화하기로 해요.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정비구역 안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조합원 될 수 있고 누가 과연 권리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소유자 아니면 지상권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토대가 잘 깔려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역권도 아직 안 배웠고 지상권 지역권 안 배웠죠? 그러면 한 장 넘기세요. 사람이 사이 나빠질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250페이지 하단에 아니 여러분 솔직히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강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하려니 그게 원집이 따로 있는데 내가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맨 하단에 정비 기본계획 있나요? 이게 아까 10년 단위로 짠다고 그랬죠? 5년마다 손본다고 그랬죠?
5년마다 손 본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죠? 있어요? 자, 그럼 1번. 의무적 수립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우리 공법 진짜 얘들 매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특별자치시장은 누구?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 아, 제주도 참 겨울바다 참 좋은데.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자, 거기 몇 년 단위로? 10년. 수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특별시장, 그렇죠? 그 다음요,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군수 없지요?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10년짜리 이 기본계획을 저 시골에 영월군, 해남군, 이런 군 단위는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몇 년 단위로 뭘 수립하라고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봐요. 특별시에서는 정비 기본계획 짜야지. 광역시 짜야 되잖아요. 6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 시장이라고 돼 있죠. 이때 말하는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만을 얘기합니다.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 밑에 임의적 수립이라고 있나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 뭐 여기저기 막 다 추려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이해가 힘든 얘기인지 몰라. 자, 뭔 얘기냐면 시장까지 있죠, 시장? 야들은 관할구역에서 재개발 기본계획 짜야 된다며요. 그런데 시장이라도 대도시시가 아닌 시장 있지요. 50만이 안 되는 시 얘기하는 거야. 광명시, 과천시 이런 데는 50만 안 되거든. 저 지방의 시들 다 50만 안 되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런 코딱지만한 시장은 반드시 짤 필요 없이 도지사가 수립해라 할 때만 짜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반드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짜는 것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있지요. 야들급 이상에서만 짠다는 얘기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겠다 할 때만 짜면 돼. 그럴 때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 자, 일단 포인트. 정비기본계획은 군수, 도지사 나오면 안 됨. 자, 제일 중요한 거 몇 년 단위로 짬? 10년. 자, 오른쪽에 내용 무시 일단은. 타당성 검토라고 있나요?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줄에 몇 년마다? 요거 또 5년마다 손 본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고요. 5년마다. 그런 거는요. 입으로 떠들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 무식한 걸수록. 그 다음에 밑에 절차가 또 있지요. 이게 주민의 의견 정치라고 있나요? 자, 이런 걸 짤 때 주민 공람을 하는데, 자, 며칠 이상? 동그라미 하세요.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의견 들어야 된다. 주민한테 볼 수 있는 기간 며칠 이상 준다. 14일 이상. 그 다음 저 밑에 3번에 도지사 승인 나오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누구 승인 받고?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요.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고 있나요? 하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내도만.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고시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누구 찾아가서 보고하라고? 국토. 자, 이거 짜가지고 누구 찾아가서 보고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자, 여기서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내는 거예요. 특별시장, 세종시, 제주도는 눈에 띄잖아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니까. 광역시장이 광역시 정비기본계획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 맞아, 틀려요? 보고해라 그랬잖아요. 얘들 다 뭉쳐서 얘들 짜는 놈 아니요? 얘들 짜가지고 고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누구 찾아가서? 보고하라고 됐잖아, 법에. 그 시험을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자, 광역시장이 짰다. 대도시장이 짰다. 누구한테 가서 보고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있나요? 찬물 한 잔 먹고 정신 챙겨서 갈 테니까 10분 쉴 때 이거 필기할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프린트 준 거 있죠, 저거? 저거나 줄쳐가면서 두 번 읽으셔요.